天一冷呢，早起送孩子上学成了很多家长不得不去面对的难题，所以有一些家长就想出了一个妙招，叫来跑腿送孩子上学。这个现象呢，引发了网友的热议，不少家长还分享了这样的一个消费经历。我们先来了解一下。我每天第一单就是送这个小孩上学，送到了拍一个小孩进学校的照片发给他就行。我和孩儿他爸实在是起不来，送孩儿老是迟到，然后我们就想了个办法，就叫一个跑腿师傅帮我们送，然后他早上还能给我们买个早饭，就是我们自己也能补觉。这单就一单40块左右。有网友就认为说这个骑手呢负责靠谱，减轻了家长的负担，但是有不少的网友就质疑说家长的做法太危险了，跑腿甚至是涉嫌非法营运，对年幼的孩子呢也不太负责任。那在今天的快评当中，我们来看看林冲对待此事是怎么看待的。好的，子涵，叫跑腿儿送文件、送药、送蛋糕倒是挺常见的，但叫跑腿儿送孩子上学还是第一次见。跑腿小哥主要提供的是同城帮买、帮送服务，满足人们的个性化需求。可配送的物品类型分为食品、文件、日用品、生鲜快递等12类。送人实际上属于客运范畴，由公交车、出租车、网约车等车辆专门提供服务。但是个别家长为了方便，将送物改为了送人，因此出现了跑腿接送孩子的业务。而这些叫跑腿的家长也各有各的难处，有的因为天冷不愿早起，有的因为经常熬夜加班没有精力送孩子，也有家长嫌早上交通拥堵，理由是五花八门。表面上看，叫跑腿送孩子上学似乎两全其美，既省了家长的时间和精力，又能让骑手多赚一笔。但仔细一想，风险不容小觑。家长送孩子上学，安全到达是第一位的。但是叫跑腿送，实际上就把孩子交给了陌生人，难以避免诱拐、走丢等意外情况的发生。此外，法律风险也不容忽视。道路运输条例第63条规定，私人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不得擅自从事道路运输经营。骑手私自接单接送孩子，可能构成非法营运。如果在接送过程当中发生意外，骑手不仅要面临行政处罚，还需要向家属承担民事赔偿责任。如果所带孩子超过12岁，还可能违反道路交通安全相关法规。因此，跑腿小哥送孩子上学既不安全，还涉嫌违法。不管是对家长还是对小哥来说，都不是明智之举。我觉得，如果能自己送娃，还是自己送。毕竟送娃上学放学的路上，也是家长和孩子交流相处的过程。孩子越大，家长能与他们单独交心的时间越少。能接送最好接送，特别是天冷不愿早起的家长，有没有想过，娃可是早起去上学了，结果你还在被窝里，这是什么榜样呢？当然，也有部分家长的困难是比较难克服的。我们来看一看社会能有哪些支持。比如说，北京等地开通了通学公交，从社区端到学校端点对点接送孩子，家长可以实时检测孩子乘车状态，车上还有乘务员、志愿者等护航通勤路。在长沙，家长可以众筹定制公交线路，公交车在家门口定时定点接到孩子。那如果这样的安全接送方式能够多一些，也可以让家长不用把孩子交给跑腿小哥了。天一冷呢，早起送孩子上学成了很多家长不得不去面对的难题，所以有一些家长就想出了一个妙招，叫来跑腿送孩子上学。这个现象呢，引发了网友的热议，不少家长还分享了这样的一个消费经历。我们先来了解一下。我每天第一单就是送这个小孩上学，送到了拍一个小孩进学校的照片发给他就行。我和孩儿他爸实在是起不来，送孩儿老是迟到，然后我们就想了个办法，就叫一个跑腿师傅帮我们送，然后他早上还能给我们买个早饭，就是我们自己也能补觉。这单就一单40块左右。
有网友就认为说这个骑手呢负责靠谱，减轻了家长的负担，但是有不少的网友就质疑说家长的做法太危险了，跑腿甚至是涉嫌非法营运，对年幼的孩子呢也不太负责任。那在今天的快评当中，我们来看看林冲对待此事是怎么看待的。好的，子涵。叫跑腿儿送文件、送药、送蛋糕倒是挺常见的，但叫跑腿儿送孩子上学还是第一次见。跑腿儿小哥主要提供的是同城帮买、帮送服务，满足人们的个性化需求。可配送的物品类型分为食品、文件、日用品、生鲜快递等12类。送人实际上属于客运范畴，由公交车、出租车、网约车等车辆专门提供服务。但是个别家长为了方便，将送物改为了送人，因此出现了跑腿接送孩子的业务。而这些叫跑腿的家长也各有各的难处，有的因为天冷不愿早起，有的因为经常熬夜加班没有精力送孩子，也有家长嫌早上交通拥堵，理由是五花八门。表面上看，叫跑腿送孩子上学似乎两全其美，既省了家长的时间和精力，又能让骑手多赚一笔。但仔细一想，风险不容小觑。家长送孩子上学，安全到达是第一位的，但是叫跑腿送，实际上就把孩子交给了陌生人，难以避免诱拐、走丢等意外情况的发生。此外，法律风险也不容忽视。道路运输条例第63条规定，私人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不得擅自从事道路运输经营。骑手私自接单接送孩子，可能构成非法营运。如果在接送过程当中发生意外，骑手不仅要面临行政处罚，还需要向家属承担民事赔偿责任。如果所带孩子超过12岁，还可能违反道路交通安全相关法规。因此，跑腿小哥送孩子上学既不安全，还涉嫌违法。不管是对家长还是对小哥来说，都不是明智之举。我觉得，如果能自己送娃，还是自己送。毕竟送娃上学、放学的路上，也是家长和孩子交流相处的过程。孩子越大，家长能与他们单独交心的时间越少。能接送最好接送，特别是天冷不愿早起的家长，有没有想过？娃可是早起去上学了，结果你还在被窝里，这是什么榜样呢？当然，也有部分家长的困难是比较难克服的。我们来看一看社会能有哪些支持。比如说，北京等地开通了通学公交，从社区端到学校端点对点接送孩子，家长可以实时检测孩子乘车状态，车上还有乘务员、志愿者等护航通勤路。在长沙，家长可以众筹定制公交线路。公交车在家门口定时定点接到孩子。那如果这样的安全接送方式能够多一些，也可以让家长不用把孩子交给跑腿小哥了。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뉴스 공부를 해보실게요. 오늘은 평론을 준비했습니다. 直播南京이라는 프로그램의 니오카 콰이핑이라는 이런 평론인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코너여서 자주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이런 평론이 그냥 단순한 뉴스보다는 좀 더 어려운데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을 익혀보시고 써보시고 해보시면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먼저 나와 있는 성어는요. 两全其美指的是做一件事能顾及两个方面，使双方都能得到好处。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两全其美입니다. 他巧妙地安排时间，既能完成工作任务，又能陪伴家人，真是两全其美. 그가 아주 절묘하게 시간을 안배를 잘해서요. 既又를 썼죠. 그래서 完成工作任务. 업무상 맡은 임무를 다 완수도 하면서 陪伴家人, 가족들과도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为了让父母和女友都开心，他精心策划了一个旅行计划，希望能两全其美地满足双方的期望. 이렇게 부사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모두 기쁘게 해주게 하기 위하여 그가 정말 정성껏策划는 기획하고 계획한 거죠. 여행 계획을 잘 짰어요.
그러면서 이 둘 다 두 부모님과 그리고 여자친구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네 라면서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 봐보시면요. 비슷한 말은요. 일거양득이란 말 쓰죠. 이举两得. 그렇죠? 形容一次行动或决策带来了两个好处或两种目的都达到了，效率高且效果好라고 했죠. 参加这次培训，我既能学到新知识，又能结交新朋友，真是一举两得。 이번 훈련,培训은 트레이닝이고 이번 학원이나 어떤 이런 데서 배우는 것도培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하면은요, 补习班이란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중고등학생 이런 보습학원 이런 느낌이고요. 培训班 하면 일반적인 성인들을 대상을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원이나 이번 학습, 이번 훈련에 참가하면서 技能, 有能 썼죠. 学到新知识,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结交新朋友,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정말 一举两得, 일거양득이었어. 通过优化工作流程，我们既提高了效率，又降低了成本，真可谓一举两得。 可谓는 가히 뭐뭐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优化라는 단어 요즘 중국에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적화시키고 개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좀 개선하고 최적화함으로써 우리는 효율도 향상시켰고 비용은 절감을 했어요. 짱띠라 낮췄으니까요. 정말 이건 일거양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시얼랴오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그쵸? 일석이조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중국어는 오히려 이젠双雕, 雕는 수리를 이야기합니다. 화살 한 방에 수리 두 마리를 잡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용이形容 策略的高明, 정말 훌륭한 전략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죠. 它的这个策略不仅解决了当前的问题，还为未来的发展奠定了基础，真是一箭双雕. 그의 이런 전략, 책략, 그가 내놓은 이런 계획이요. 解决问题죠. 当前的问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 문제도 해결하면서 为什么什么奠定基础라고 씁니다. 기초를 다지다. 준자 아니고 奠입니다. 奠定了基础. 그렇죠? 미래 발전에 기초를 다질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야. 这家餐厅推出的新菜品既美味又健康，吸引了不少顾客，真是一箭双雕的好策略啊。 이 식당에서 내놓은 새로운 메뉴가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아요. 정말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여기에 고객들을 오게 만들었다. 정말 일석이조의 정말 좋은 전략이었어. 좋은 방법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两败俱伤, 两败, 양패구상이란 말도 씁니다. 그쵸? 둘 다 패에서 쥐는 모두예요. 모두 상처를 입다. 双方争斗或竞争后都没有得到好处，反而都受到了损伤，强调了争斗的无益性和双方损失惨重。했죠? 둘 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걸 이야기를 하죠. 그쵸?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双方争论不休, 양측이 争论 논란, 논쟁을 不休 그치지 않았다. 最终 결국 都没有达到达成共识. 达成共识는요 합의를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没有达成共识, 합의도 하지 못하고 反而两败俱伤, 둘 다 손실만 입게 되었다. 在这场激烈的竞争中，双方都付出了巨大的代价，最终却两败俱伤，得不偿失. 이전에 한번 배웠었죠? 더 얻는 걸로는 不偿 갚지 못해요. 실 잃는 것보다. 득보다 실이 많다. 둘 다 피해를 양측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거죠. 이번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양측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에는 둘 다 실패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라는 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봐보시면은요. 顾此失彼. 顾此, 츠는 이거죠. 비는 저거죠. 이것만 챙기다 보니까 失彼, 저것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在处理多个任务或问题时 여러 가지 임무나 문제를 처리할 때 由于精力分散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考虑步骤 이런 고려가步骤는周到하다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导致某些方面被忽视或处理不当. 그렇죠? 어떤 한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아니면 처리가 부적절해서 形容处理事情时的疏忽和失误를 이야기하죠. 소홀함이나 어떤 실수를 이야기한다. 他忙于工作 그가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忽略了家庭 가정을 좀 소홀히 했죠. 结果顾此失彼 일에만 신경 쓰다가 결국 가정을 잃어버렸네요. 两头都没过好 이 둘 다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다. 일은 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슬픈데요. 在准备考试时他过于注重数学而忽略了英语结果顾此失彼 两门成绩都不理想. 그렇죠?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지나치게 수학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더니 영어를 좀 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둘 다 제대로 잘 되지 못해서 두 과목 성적 다 생각만큼 잘 안 나왔어요. 시험 잘 봤니? 성적 잘 나왔니? 成绩不太理想. 아유, 그닥 뭐 그렇게 할 때 이런 표현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어가 나오는데 不容小觑 발음 조심하십시오. 쉬자로 읽으시면 취입니다. 보다는 말이에요. 小看, 小瞧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뒤에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시할 수는 없다. 指某个人事某个事物情况或人的实力影响力重要性等不容轻视或小看需要认真对待라고 했죠. 新兴科技产业的崛起其影响力和潜力不容小觑正在逐步改变着我们的生活. 이런 예문 좋죠? 과학기술 산업이崛起, 급부상하고 지금 급성장, 굴기란 말로도 쓰죠. 그래서 급부상하는 것에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나 잠재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수위 볼 바가 아니다. 지금 점차 이것이 改变着我们的生活, 우리들의 생활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했죠. 尽管他年纪尚轻但他在学术领域的成就已经不容小觑成为了众多学者关注的焦点. 그가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요. 그가 학술 영역에서 거둔 성취는요.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그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不可轻视 경시해서는 안 된다. 环境污染问题日益严重其危害性和影响范围不可轻视.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 유해성과 미치는 영향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죠. 需要全球共同努力来解决. 전 지구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네요. 这位年轻运动员的潜力不可轻视他已经在多项比赛中取得了优异的成绩. 자, 이 젊은 운동선수의 잠재력을 우리가 포텐 터진다고 하잖아요. 잠재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선수가 이미 여러 시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한 성적 할 때요. 요시우 틀립니다. 요이의 정치가 맞는 표현입니다. 가끔 찾아보면 중국 사람에서 요시우의 정치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틀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우는 사람이나 뭐 선수 이럴 때 요시우 쓰지 성적에는 요이의 정치가 맞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不可小瞧 나왔네요. 그렇죠? 巧가 칸의 의미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볼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他在商业领域的眼光和判断力不可小瞧啊多次成功投资为公司带来了巨大的收益. 그가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그런 안목이나 판단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그가 여러 차례 성공적인 투자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어. 别看他年纪小但他的智慧和勇气却不可小瞧都是在关键时刻挺身而出啊. 야, 너무 그 나이만 젊다고 그걸 무시하지 마의 의미예요. 아이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린 것만 보지 마. 즉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그 사람의 지혜와 용기는 정말 무시할 바가 못돼. 여러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은 꼿꼿이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고 나오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 不可低估란 말도 쓸 수 있겠네요. 꾸가 원래 우리 뭐 많이 쓰죠? 꾸지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영어에 estimate를 이야기를 해요. 띄고하면 뭐가 될까요? 언더가 되겠죠? underestimate 즉 저평가하다. 반대말은 뭘로 보면 될까요? 까오고 하면 뭐죠? overestimate가 되겠죠? 과대평가하다, 고평가하다. 这位年轻科学家的创新思维和科研能力不可低估，他的研究成果已经在国际上产生了重要影响。 이 젊은 과학자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과학 연구 능력을 우리가 저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自然灾害的破坏力往往不可低估，我们必须提前做好防范和应对措施，以减少损失。 자연재해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조치들을 잘 취해놓음으로써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라는 말로 썼네요. 하지만 별거 아니다. 微不足道. 微 미약해서 不足 부족해요. 道 말할 거리도 못한다. 그래서 不值得一提라고 썼죠. 그렇죠? 한번 언급할 거리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相比于整个宇宙的浩瀚人类的存在似乎微不足道. 相比于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우주의浩瀚 그 드넓고 드넓은 우주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드넓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는요 정말 너무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但我们仍然要珍惜和爱护这个家园.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珍惜 소중히 여기고 爱护 지켜 아껴야죠. 这个家园 家园 하면은요 가원이지만 보금자리 터전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우리들의 보금자리 지구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라고 했네요. 他在团队中的贡献微不足道几乎可以忽略不计因此很难得到大家的认可和尊重. 그가 팀에서 기여한 바는요 거의 미약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호略무시하고 무지 계산하고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존중을 거의 받기 어려웠다. 팀에서 그쵸? 슬픈 거죠. 可有可无的人이란 말 쓰죠. 그쵸? 可有可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쵸? 이거 可无죠?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슬픈데요. 또 우주 칭종. 우리 저번에 주조 칭종이란 말 썼었죠. 주조 칭종.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울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런 것의 무게 중심에 확확 쏠리게 되는. 하지만 우주 칭종은 뭐죠? 내가 이 움직이든 저리 움직이든 경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할 때 전체적인 거에 봐서 영향이 미미한 거죠. 对整个项目的成功来说这个细节问题无足轻重不会影响大局 썼네요. 전체 프로젝트, 전체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세부적인 지엽적인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국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在他的职业生涯中这次失败无足轻重他很快就从阴影中走出来继续前行 职业生涯, 커리어를 이야기합니다. 직업생활도 되지만은 그의 정말 전문적인 그가 프로로 나오고 직장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의 경력에 있어서 이번 실패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는 아주 빨리 이런 어두운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계속해서 전진 앞으로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언급할 가치도 없는 不值一提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 对于那些只追求短期利而忽视长远发展的行为，我认为他们根本不值一提，因为他们无法带来真正的成功。 그렇게 只追求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발전은 무시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진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요. 在他的辉煌成就面前，那些微不足道的挫折和困难简直不值一提. 그의 빛나는 성과, 성취, 성공 이런 업적 앞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좌절이나 어려움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가치도 없어. 他始终保持着坚定的信念和前进的动力. 그는 굳건한 신념과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동력을 유지해 왔다.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오늘 뉴스는요, 좀 재밌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게 유행한다. 한국과 뭐가 다른가? 이런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달러 먼저 같이 들어보시면요. 天一冷呢，早起送孩子上学成了很多家长不得不去面对的难题，所以有一些家长就想出来一个妙招，叫来跑腿送孩子上学。这个现象呢，引发了网友的热议，不少家长还分享了这样的一个消费经历。我们先来了解一下。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天一冷 있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자마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早起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送孩子上学 아이를 등교시키는 것 이것이 成了难题라고 됐죠. 어려운 문제가 됐다. 很多家长 家长은 가장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이야기합니다. 학부모들을.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不得不去面对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됐다. 소위 요새家长 그래서 일부 부모들이요, 就想出来 생각해냈어요. 이거 묘 아주 절묘한 招 招는 무협지의 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뭐냐면 叫来 콜 불러요. 跑腿儿 跑腿이라고 하는데 바로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부름 대행을 불러서 送孩子上学 아이 학교 갈 때 보내요. 这个现象引发了热议 됐죠. 이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됐죠. 不少家长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还分享了 공유했어요. 这样的一个消费经历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쓰고 소비한 경험 내가 이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썼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공유했다는 거죠. 我们先来了解一下 자, 먼저 한번 알아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我每天第一单就是送这个小孩上学，送到了拍一个小孩进学校的照片发给他就行。 아저씨가 배달대행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 하죠. 我每天第一单 第一单 내가 오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첫 번째 들어오는 콜 주문이요 就是送这个孩子小孩上学 이 아이를요 학교에 보내주는 거예요. 送到了 학교 도착하면 拍一个小孩进学校的照片 拍照片이죠.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发给他就行了. 그렇죠? 그래서 걔네 부모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주문이라는 거죠. 我和孩儿他爸实在是起不来，送孩儿老是迟到，然后我们就想了个办法，就叫优跑腿师傅帮我们送，然后他早上还能给我们买个早饭，就是我们自己也能补觉，这单就一单40块左右。 부부觉라는 말씀입니다. 부觉 잠을 보충하다 모자란 잠을 더 잔다는 거죠. 我和孩子爸呀 저랑 우리 남편이랑 애 아빠랑이 实在是起不来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送孩儿老是迟到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학교 보내는데 맨날 늦어요. 然后我们就想了个办法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는데 就叫 불러요. 유유 跑腿儿师傅 그렇죠? 그래서 회사예요. 유유 심부름센터 기사님을 불러서 帮我们送 우리 대신 우리를 도와서 보내주세요. 然后他早上还能给我们买个早饭 오실 때요 아침도 좀 사다 주세요. 이런 심부름 같은 거 원래 시키거든요. 就是我们自己也能补觉 그렇게 하면 우리도요 잠을 좀 더 잘 수 있잖아요. 这当然
이거 주문하는 거요? 就一单40块左右. 한 번에 한 40위안 정도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有网友就认为说这个骑手呢负责靠谱，减轻了家长的负担，但是有不少的网友就质疑说家长的做法太危险了，跑腿甚至是涉嫌非法营运，对年幼的孩子呢也不太负责任。那在今天的快评当中，我们来看看林冲对待此事是怎么看待的。好的，子涵。 라고 이제 린총을 부르네요. 요网友就认为说, 그렇죠? 요网友就认为说, 뭐 쇼는 빠져도 돼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어떻게 일부 누리꾼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这个骑手, 이 배달 대행 아저씨들이요, 负责任.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靠谱, 靠谱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不靠谱, 신뢰가 안 가라고 할 때 不靠谱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믿을만해요. 그래서 减轻了负担이죠. 이런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분이다. 但也有不少网友就质疑.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요, 누리꾼들이 质疑 질의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다. 家长的做法太危险了. 부모님 저렇게 하는 거 너무 위험한데요. 跑腿儿. 이 심부름 대행이요, 甚至是涉嫌 어떤 혐의가 있다? 非法营运. 불법 영업 운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영업 운행을 하려면, 그쵸? 영리를 위한 어떤 운송업을 하려면 면허 그리고 어떤 이런 허가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다. 对年幼的孩子对什么什么负责任, 뭐뭐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 不太负责任.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데? 那在今天的快评当中, 오늘 이런 빠른 평론, 짧은 평론에서 我们来看看 보시죠. 林冲对待此事,林冲씨는 이 일에 대해서 是怎么看待的? 이를 어떻게 보는지요? 好的, 子涵하면서,子涵씨 하면서 이제 아저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叫跑腿儿送文件、送药、送蛋糕倒是挺常见的，但叫跑腿儿送孩子上学还是第一次见。跑腿小哥主要提供的是同城帮买、帮送服务，满足人们的个性化需求。可配送的物品类型分为食品、文件、日用品、生鲜快递等12类。 그렇다고 해요. 叫跑腿儿, 심부름 대행을 불러서 送文件, 서류 좀 보내주세요, 送药, 약 좀 보내주세요, 送蛋糕, 케이크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는 倒是 오히려 挺常见的. 이런 건 자주 봤는데, 但叫跑腿儿, 이 아저씨들을 불러서, 기사를 불러서 送孩子上学, 아이 학교 갈 때 등교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 还是第一次见.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跑腿小哥, 外卖小哥 하면은 배달 기사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跑腿小哥 썼죠. 그래서 이 배달 대행 기사가요, 主要提供的是 주로 제공하는 건 뭐다? 동청, 같은 도시 내에서 성을 넘어, 跨城 하면 다른 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네, 동청, 같은 이 시내권에서 帮买 대신 사다 주거나 帮送服 대신 그것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만족,需求, 个性化라는 거는요, 개성화라는 게 개별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필요한 다양한 니즈들을 충족시켜준다. 여러 가지 이거 사다 주세요, 저거 사다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可配送的物品类型, 그리고 배송이 가능한 물품 유형은요, 分为12类, 12종으로 나누는데 식품이나 서류, 일상용품들, 그리고 生鲜하면 신선용품 같은 거, 이런 택배들, 이런 12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送人实际上属于客运范畴，由公交车、出租车、网约车等车辆专门提供服务。但是个别家长为了方便，将送物改为了送人，因此出现了跑腿接送孩子的业务。 그렇게 됐다고 거기까지 일단 볼게요. 送人, 하지만 사람을 보내는 거는요, 实际上 실제로 사실은 属于 뭐에 속한다? 客运, 고객 운송, 여객 운송范畴, 범주에 속한다. 요 회의 주체죠. 공交车, 버스나 주유소, 택시나 网约车. 그래서 온라인 차량 서비스죠. 그래서 우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우버 중국어 이름 아세요? 우버 중국어 이름은 요부예요. 요부. 그래서 요부. 요자가 이상하게 써졌다. 요부 하면은요, 이것부터 먼저 써야죠. 그래서 요부 하면
뛰어난 발걸음.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이름은 우버 택시 할 때 우버를 요보라고 합니다. 중국은 띠디 추싱을 통해서 왕외처 좀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문제 최근에 또 뭐 사고도 하나 터진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괜찮다고 해요. 실제 써보면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의 차량들이 专门 전문적으로 提供服务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죠. 但是个别家长 몇몇 부모들은요, 为了方便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将 A 改为 B, A를 B로 바꿔버리다. 송, 우, 원래는 화물을 보내고 물건을 보내야 할 걸 改为了送人, 사람을 보내는 걸로 바꿔버렸다. 因此出现 등장 跑腿 接送孩子的业务. 그래서 이 심부름 대행 기사가요,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而这些叫跑腿的家长也各有各的难处，有的因为天冷不愿早起，有的因为经常熬夜加班没有精力送孩子，也有家长嫌早上交通拥堵，理由是五花八门。 그렇죠. 그래서 而这些叫跑腿的家长 심부름 대행을 부르는 부모님들도요, 各有各的难处. 각자 자기만의 난处, 어려운 고충, 사정이 있어요. 有的因为天冷不愿早起, 아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有的因为经常熬夜加班, 맨날 밤새고加班 야근하다 보니 没有精力, 그럴 에너지가 없어. 아이를 보낼 만한 힘이 없어요. 也有家长嫌 싫어. 早上交通拥堵, 아침에 보내주고 갔다가는 교통 정체에 걸리는 게 걸릴까봐 그런다는 거죠. 理由是 그 이유는 오화바먼.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오화는 오행진, 바먼은 팔문진을 이야기합니다. 진법 두 개가 돌아가면 얼마나 다양한 변화들이 있겠어요. 정말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表面上看，叫跑腿送孩子上学似乎两全其美，既省了家长的时间和精力，又能让骑手多赚一笔。但仔细一想，风险不容小觑。 라고 이야기를 했죠. 表面上看, 자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봤을 때는요, 叫跑腿送孩子上学, 심부름 대행을 불러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게 似乎 마치 两全其美,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 같다. 既 요죠. 既省了, 아껴요, 절약해요. 家长的时间和精力. 부모는요,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써도 되니까 又能让骑手多赚一笔, 이비는 한몫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대행 아저씨는요, 돈을 좀 더 땡기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但仔细一想,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风险, 여기서 온 위험성에 대해선 不容小觑. 우리가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家长送孩子上学，安全到达是第一位的。 但是叫跑腿送，实际上就把孩子交给了陌生人，难以避免诱拐、走丢等意外情况的发生。 그럴 수도 있겠죠. 家长送孩子上学, 원래 부모님들이 왜 아이를, 중국은 참 특이하죠. 봐보면. 그래서 등하교를 할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뭐 이모, 뭐 삼촌 하여간에 가족들이 와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또 하교할 때 데리러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건 안전다오다. 안전하게 학교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第位的 가장 중요한 거죠. 但是叫跑腿送. 하지만 이 배달 대행을 불러서 맡기면은요, 实际上是就把交给 건네줘 넘겨주는 거죠. 把孩子交给了陌生人,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난이避免 피하기 어렵다. 诱拐 유괴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건 拐卖를 해요. 여기다가 마이자를 붙여서 拐卖라고 해요. 그리고 打拐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바로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할 때 打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애가 유괴를 당하거나 走丢了 하면 가다가 애를 잃어버리는 등의意外, 생각지도 못한 情况的发生, 일들이,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此外，法律风险也不容忽视。道路运输条例第63条规定，私人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不得擅自从事道路运输经营。 骑手私自接单接送孩子可能构成非法营运。
如果在接送过程当中发生意外，骑手不仅要面临行政处罚，还需要向家属承担民事赔偿责任。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此外이 밖에도法律风险, 법적인 위험성도 不容忽视.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到了运输条例 도로운수조례 第63条规定 제63조에 따르면은요, 私人 개인이 未取得许可죠. 그래서 道路运输经营 도로운수 경영 허가증이란 게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不得 뭐뭐해서는 아니 된다. 법정 용어할 때 많이 쓰죠. 擅自 임으로 멋대로 从事道路运输经营 도로운수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63조 규정이라고 합니다. 지쇼 스즈 재단. 그래서 이 배달 대행이 스즈 개인적으로 재단 주문을 콜을 받고요. 제송孩子 아이 등하교를 시키는 거는요. 构成 우리 저번에 범죄 이런 거 할 때 나왔었죠. 어떤 죄에 해당한다. 아마도 非法营运 불법 영업 운영에 운송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영업적 운송. 그래서 이유를 위한 如果在接送过程当中 그리고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과정에 发生意外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骑手 이 배달 대행은요. 不仅还있었죠. 不仅要面临处罚 面临罚款 우리식으로 뭐 먹어요. 그래서 행정처벌 먹어요. 행정조치 처분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需要向 그쵸? 누구한테? 家属 가족들을 대상으로 承担责任이죠. 민사 배상责任 민사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저씨가 데려다가 사고 나면 이걸 물어야 된대요. 보험이 안 되니까. 如果所带孩子超过12岁，还可能违反道路交通安全相关法规。因此，跑腿小哥送孩子上学既不安全，还涉嫌违法。不管是对家长还是对小哥来说，都不是明智之举。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明智之举 현명한 행동 不是明智之举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如果所带孩子 만약에 데리고 가는 아이가 超过12岁 12세가 넘는다면요. 还可能违反 위반 가능성이 있다. 道路交通安全相关法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규 위반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트 그렇기 때문에 跑腿小哥 이 대행 아저씨 送孩子上学 배달 대행 기사가 아이를 학교를 대신 등교시켜주는 것 既不安全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还涉嫌违法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不管是对家长不管是对谁谁来说不是明智之举 그쵸? 부모님이든 아니면 이 배달 대행원이든 간에 모두 다 不是明智之举 현명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我觉得如果能自己送娃，还是自己送。毕竟送娃上学、放学的路上，也是家长和孩子交流相处的过程。孩子越大，家长能与他们单独交心的时间越少。能接送最好接送，特别是天冷不愿早起的家长，有没有想过，娃可是早起去上学了，结果你还在被窝里，这是什么榜样呢？什么榜样呢？为孩子做好榜样， 아이에게 좋은 롤모델이 돼주다라고 할 때 방향이란 말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본보기가 되는 거죠. 我觉得如果能自己送娃, 와는요, 와와가 우리는 인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천으로 된 뽀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고요. 와와는요, 아기들, 애기들 이런 표현으로 쓸 때, 이런 말 쓸 때 와를 많이 씁니다. 자기가 애를 보내줄 수 있으면, 등교를 시킬 수 있으면요, 还是自己送吧. 자신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毕竟 어쨌든 送娃上学放学的路上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학교를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그 路上 그 길에 오는 길이 也是家长和孩子 부모와 아이가 交流相处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过程 그 과정이잖아요. 孩子越大 아이가 크면 클수록 家长能与他们单独交心的时间越少 썼죠. 부모님들이 아이와 그렇게 딱 둘이서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越少 줄어들 수밖에 없죠. 能接送最好接送
애 등하교 시킬 수 있으면요, 最好 그래도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죠. 特别是天冷不愿早起的家长 날씨가 추워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아유, 일어나는 거 너무 귀찮아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有没有想过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와 아기는 애는요 可是早起去上学了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结果你在被窝里 부모라는 작자는 이불 속에 있어요? 这是什么榜样了 이래놓고 부모님이 무슨 아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죠. 当然，也有部分家长的困难是比较难克服的。我们来看一看社会能有哪些支持。比如说，北京等地开通了通学公交，从社区端到学校端点对点接送孩子，家长可以实时检测孩子乘车状态，车上还有乘务员、志愿者等护航通行路。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요. 也有部分家长 일부 부모님들의 困难, 그 어려운 상황은요, 是比较难克服的. 그것을 극복하기가, 그런 난제를 해결하기가, 극복하기가 꽤 어렵긴 하죠. 我们来看一看. 자, 볼까요? 社会, 사회적으로 能有哪些支持? 어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들이 있을까요? 比如说, 예를 들어서, 北京等地, 베이징 등에서는요, 开通了, 개통했대요. 通学公交, 통학용 버스. 그래서 종다오죠. 社区端 하면은요. 端 하면 원래 터미널 끝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 동네에서 到学校的 端 학교까지 点对点 직접 그렇죠? 포인트 투 포인트니까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接送孩子 아이를 등하교를 시켜줘요. 家长可以实时 부모님들은요 실시간으로 检测 볼 수 있어요. 孩子乘车状态 검사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이때는检보다는 监测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는 말이 좀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저씨가 삼성으로 발음을 해요. 썼으면 监测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승차하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车上 还有乘务员 차량에는요 이런 승무원도 있고 志愿者 자원봉사자 등이 호항 에스코트하는 거죠. 통신로. 그래서 통행하는 그 길 내내 같이 가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쿨버스가 있는데 중국에는 학교 통학버스가 원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통학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옛날에 많았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징에서는 이런 게 또 생겼다고 합니다. 在长沙，家长可以众筹定制公交线路，公交车在家门口定时定点接到孩子。那如果这样的安全接送方式能够多一些，也可以让家长不用把孩子交给跑腿小哥了。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在长沙, 장사에서는요, 家长可以众筹, 众筹는 클라우드 펀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定制, 맞춤 제작을 해요. 공交线路, 버스 노선을요 만든대요. 어디 갈 수 있게.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고 버스 할 사람들, 통행할 사람들 모아서 돈을 모아서 버스를 하나 고용하겠죠. 공交车在家门口. 그러면 이 버스가요, 집 입구에서, 집 앞에서 定时定点 정한 시간과 그 장소에서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정시에죠. 정시에 接到孩子 아이를 데리러 와요. 如果这样的安全接送方式 이렇게 안전한 등하교 방식이 能够多一些 조금 더 많아진다면 也可以让家长不用把孩子交给跑腿小哥了.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더 이상 아이를 신분운행 기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등하교 문제 여러 가지 중국은 좀 다르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天一冷呢，早起送孩子上学成了很多家长不得不去面对的难题，所以有一些家长就想出来一个妙招，叫来跑腿送孩子上学。这个现象呢，引发了网友的热议，不少家长还分享了这样的一个消费经历。我们先来了解一下。我每天第一单就是送这个小孩上学，送到了拍一个小孩进学校的照片发给他就行。我和孩儿他爸实在是
起不来，送孩子老是迟到。然后我们就想了个办法，就叫优跑腿师傅帮我们送。然后他早上还能给我们买个早饭，就是我们自己也能补觉。这单就一单40块左右。哎，有网友就认为说这个骑手呢负责靠谱，减轻了家长的负担，但是有不少的网友就质疑说家长的做法太危险了，跑腿甚至是涉嫌非法营运，对年幼的孩子呢也不太负责任。那在今天的快评当中，我们来看看林冲对待此事是怎么看待的。好的，子涵，叫跑腿送文件、送药、送蛋糕倒是挺常见的，但叫跑腿送孩子上学还是第一次见。跑腿小哥主要提供的是同城帮买、帮送服务，满足人们的个性化需求。可配送的物品类型分为食品、文件、日用品、生鲜快递等12类。送人实际上属于客运范畴，由公交车、出租车、网约车等车辆专门提供服务。但是个别家长为了方便，将送物改为了送人，因此出现了跑腿接送孩子的业务。而这些叫跑腿的家长也各有各的难处，有的因为天冷不愿早起，有的因为经常熬夜加班没有精力送孩子，也有家长嫌早上交通拥堵，理由是五花八门。表面上看，叫跑腿送孩子上学似乎两全其美，既省了家长的时间和精力，又能让骑手多赚一笔。但仔细一想，风险不容小觑。家长送孩子上学，安全到达是第一位的。但是叫跑腿送，实际上就把孩子交给了陌生人，难以避免诱拐、走丢等意外情况的发生。此外，法律风险也不容忽视。道路运输条例第63条规定，私人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不得擅自从事道路运输经营。骑手私自接单接送孩子，可能构成非法营运。如果在接送过程当中发生意外，骑手不仅要面临行政处罚，还需要向家属承担民事赔偿责任。如果所带孩子超过12岁，还可能违反道路交通安全相关法规。因此，跑腿小哥送孩子上学既不安全，还涉嫌违法。不管是对家长还是对小哥来说，都不是明智之举。我觉得，如果能自己送娃，还是自己送。毕竟送娃上学放学的路上，也是家长和孩子交流相处的过程。孩子越大，家长能与他们单独交心的时间越少，能接送最好接送。特别是天冷不愿早起的家长，有没有想过，娃可是早起去上学了，结果你还在被窝里，这是什么榜样呢？当然，也有部分家长的困难是比较难克服的。我们来看一看社会能有哪些支持。比如说，北京等地开通了通学公交，从社区端到学校端点对点接送孩子。家长可以实时检测孩子乘车状态，车上还有乘务员、志愿者等护航通勤路。在长沙，家长可以众筹定制公交线路，公交车在家门口定时定点接到孩子。那如果这样的安全接送方式能够多一些，也可以让家长不用把孩子交给跑腿小哥了。